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집구석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던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막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뭐 그 결과 이제 그 이재명이가 찌재명이다, 뭐 형 보수지, 뭐 이런 식의 별명까지 붙게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때 형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 김혜경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 이재명의 형수의 그 녹취록과 관련돼 가지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 마치 자기는 그 형수의 논란에 대해서 아무런 연관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제3자의 입장인 것처럼 이재명 그 후보가 그때는 조금 오버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형님 쪽에서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게 많았다. 그거를 이제 거절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남편이 이게 좀 이 스킬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수에 대해 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고, 그다음에 또 형수도 형님도 마찬가지로 뭔가 불법적인 거를 이재명한테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또 끝끝내 얘기하면서 정말 진짜 밑바닥을 보여줬던 게 김혜경입니다. 왜 밑바닥입니까? 그게 녹취록이 공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되고 나 보니까 자기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그런 식으로 막 욕하고 있었을 때 옆에서 막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었던 거 다 우리가 들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딸한테 이재선 씨의 딸한테 김혜경이가 전화 걸었을 때 야,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내가 지금까지 너네 아빠 그 이제 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거 내가 맡고 있었는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했다는 게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놈의 집구석은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치는 거예요. 지들 가족끼리도 저런 식으로 이제 위선을 떠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아들 문제도 마찬가지. 아들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가 제일 처음 했던 얘기는 뭐였습니까? 죄송하다. 제일 처음에는 죄송하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죄송하다라고 했다가 약간 한 3주 정도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뭐라고 말을 바꿨습니까? 아들은 사실상 남이다. 도대체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 인간뿐만 아니라 그 일가 전체가 다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가지고 이런 일가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어디서만 저런 것들을 갖다가 다 지금 막 구해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도 코미디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동호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게 뭐였습니까? 이른바 이제 그 업소 이런 데 가가지고 후기를 남겼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당시 이제 그 불법 그 도박하는 사이트, 그 사이트에다가 후기를 남긴 게 이제 그 덜미가 잡혔던 것인데, 당시 이제 동호가 썼던 아이디가 이기고 싶다였습니다. 지아빠 닮아서 그런지 아이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이기고 싶다, 뭐 찢어버리고 싶다, 뭐 이런 거 얘기,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썼는데 그 아이디가 남겼던 이제 글 중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정자동 분당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자동의 그 불법적인 업소들 이런 데를 이제 그 탐방한 후기를 갖다가 올렸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나와는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뭐 아들은 사실상 남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동규 씨가 폭로한 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단란 주전 같은 데 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김용 정진상,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거기서 논의할 때 단란 주점에 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재명도 똑같이 단란 주점에 들락날락 거렸다라는 겁니다. 더 근데 코미디가 뭐냐? 동호보다 더한 게 뭐냐? 동호는 지 돈으로 썼겠지. 아니 백번천번 양보해가지고 엄마 아빠 뭐 돈으로 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 법카로 결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법카로. 동호보다 더 하잖아요, 인간이 지금. 성남시장 시절 수차례 2080이라고 하는 단란 주점에서, 이름도 지금 막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080. 또 막 가보신 분들 좀 후기 좀 남겨보세요, 댓글로. 2080이라는 단란 주점에서 이재명과 여러 번 어울린 적이 있다. 그 유동규 씨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2080이라는 단란 주점에서 이재명이랑 잘 놀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미디가 뭐다? 공무원들의 법인카드로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진짜 막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알뜰살뜰해. 그렇지 않습니까? 단란 주점까지 가가지고 2080이라고 하는 단란 주점, 거기 뭐 여성들이 나오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시는 분들이 좀 댓글 남겨주시고, 그런데 가가지고 아니 이건 배때기가 이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죠. 아니 거기가 뭐 정상적인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생각해 봤을 때 거거 가가지고 뭔가 결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든지 직카드로 결제해야 되는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드립다 뭐로 지금 결제해버린 거? 법인카드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인간은 지금 이제 지가 법인카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김혜경의 법인카드도 어떤 마인드로 썼는지가 우리가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5년 가까이나 유동규 씨가 옆에서 이재명을 봐왔지만 커피 한 잔이라도 직접 계산한 모습을 본 적이 없대. 너무 설득력이 있죠. 그렇게 알뜰살뜰 커피값 모아가지고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난 직후에 이제 그 방산주에다가 그냥 드립다 2억 가까이 그냥 넣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돈에 그냥 미치고 환장. 그러니까 제가 좌파의 위선에 또다시 이게 혀를 내두르게 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서민, 입만 벌리면 무슨 뭐 약자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누구보다도 돈에 환장해 있는 게 바로 이재명과 그 밑에 있는 떨거지들 아닙니까? 그 유동규 씨가 또 하는 얘기가 커피 한 잔이라도 직접 계산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김문기 처장과 호주에서 골프를 쳤을 때 그린피, 카트, 골프채, 렌트 비용 다 내가 냈었는데 샌드위치나 음료수까지도 고르고만 나가더라. 야, 진짜 막 악랄한 인간이에요. 진짜 막 지독합니다. 지독해. 어? 제 주변에 이렇게까지 지독한 인간은 없는 것 같은데 비슷한 인간 좀 있어도 그린피, 카트, 골프채, 렌트 비용 다 유동규 씨가 이제 부하 직원 아닙니까 사실상. 부하 직원이 다 냈는데 샌드위치 음료수 나 이거 마실게. 나 이거 샌드위치 갈게. 이것만 고르고 나가더래. 너무나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개인적으로 막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문제가 뭔 거겠어요? 지 돈으로 그런 식으로 뭐 생색을 내고 지 돈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뿌리겠다라고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안 같은 거도 그렇고 지금 검찰 예산안 어떻게 됐습니까? 특활비로 들어가는 거 무려 500억이 넘는 돈이 빵원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뭐 검찰뿐만이었습니까? 지금 뭐 빵원이 됐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사원의 감사 같은 경우도 60억 원에서 빵원이 됐고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82억 원에서 빵원이 됐고 경찰 또한 마찬가지로 빵원이 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도대체? 왜 검찰 예산을 깎고 감사원 예산을 깎고 경찰 예산을 깎겠냐고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깎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라는 거죠.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국가 예산을 갖다가 지들 멋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생색낼 거는 다 내고 무슨 뭐 이재명의 무슨 이재명포의 뭐 예산이다 뭐다 있던 거나 그 성남시대 또 그때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을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재판부가 또 올바른 결정을 내렸어요. 이화영에 대한 이제 그 기피 신청 그 기각을 갖다가 또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이화영에 대한 재판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그 11부의 부장판사가 이제 그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그 신진우 부장판사 밑에 있는 법관 3명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이가 기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심사했던 곳이 이제 원래는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그게 이제 배당이 됐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가 결정하게 된다면 이게 또 불공정이다 뭐다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이제 형사 13부로 넘겼습니다. 그 기각 결정 여부를 갖다가. 근데 그 부장판사가 박종호 부장판사인데 박종호 부장판사가 보기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록 등에 의하면 1심 재판에 대한 그 기록을 쭉 보고 나니까 법관이 불공평하게 재판을 할 그런 염려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1심 재판 결과는 어땠다라는 겁니까? 공정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이제 판사님이 보기에 좀 신진우 부장판사가 요거는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요거는 약간 좀 적용이 안 되는 걸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기각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2심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뭐라는 겁니까? 다른 부장판사가 보기에 옆에 있는 지금 부장판사 아닙니까? 그 부장판사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어떻다? 이거는 지금 뭐 1심 재판 같은 경우도 불공평하지가 않았다.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나왔다. 그러면 2심 재판도 보나마나 끝난 거 아닙니까? 100% 구전 6개월 똑같이 나오거나 그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미 이화영 측의 변호인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상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유죄가 2심까지 확정이 된다면은 이재명도 빼박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년 2월에 또 이제 인사이동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거 거절해야죠. 거부해야죠. 내가 담당한 사건은 끝까지 내가 맡고 가겠다라고 거절해야죠. 그래서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 일가까지 이 진짜 뭐 더 험한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정말 정치인답지 않고 인간 됨됨이가 들된 이 가족들을 하루빨리 저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안 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